안녕하십니까. 키스티 미래기술분석센터의 김소영입니다. 네, 제가 미래유망기술을 올해로 3번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2해는 그 생성형 AI의 물결이 확 오던 그 시점이어서 AI가 메인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AI보다 이제 좀 더 사회적이고 좀 더 인류를 생각하는 주제가 나오게 되어서 약간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어서 좀 즐거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좀 거창합니다. 제가 약간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짓는 스타일이어서 프로젝트 얼스라는 이름은 왜 지었냐면요. 제가 그 이제 기후 전환에 대해서 미래 기술들을 이제 따로 뽑아야 된다는 미션을 받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KBS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지나간 말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나왔거든요. 그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은 80억 지구인의 조별 과제와 같다. 이런 말이 있어서 그렇겠구나. 모두 조별 과제의 경험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고요. 앞서 이제 그 기후에 대한 전문가분들, 기술 전문가분들, 다른 분들께서 전부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현상 설명 부분도 좀 있지만 좀 빠르게 넘어가고 저희 방법론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기회를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올해 지구가 보내는 어떤 신호를 간단한 숫자들로 보면 그 위기를 확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대기 중 농도가 뭐 벌써 산업화 이전 대비 1.5배가 됐다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소가 매년 360기를 폐쇄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아무래도 탄소를 많이 쓰게 되니까 그들의 기후 대응을 위해서 연간 1조 달러 이상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거, 그리고 작년에 1.5도씨 파리 협정의 목표를 이미 넘었다는 거, 그런 점들이 이제 우리에게 기후 대응에 대한 어떤 빠른 행동들을 더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 그림을 지금 오늘 처음부터 보신 분은 벌써 3번째, 4번째 보실 것 같은데, 네, 파리 협정에서 이제 약속하기는 10년 전에 모두가 모여서 약속하기로는 재생에너지를 3배 확대하고 탄소 중립을 하고 녹색 전환을 하자 약속은 했지만 현재는 아직도 그 화석연료의 그 사용은 2030년까지 더 계속 증가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 AI와 그 데이터 센터 그런 것들의 어떤 거대한 물결 속에 그 에너지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은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고 좀 더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숲이 사라지는 속도가 매분 축구장 22개 정도의 규모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를 한 솔루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저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시장의 어떤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기후 위기를 좀 더 늦춰보자라는 이제 사회적인 약속 같은 건데, 제가 이것도 이제 공부를 하다가 발견한 책으로 굉장히 재밌게 읽은 SF 소설인데, 탄소 그 배출권 거래에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멸종 그 거래제 이런 것들이 적용된 미래 사회에 대한 SF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탄소 거래제는 물론이고 그 멸종 거래제도 시장 기반 솔루션이 그 시장 안에서는 아주 제대로 작동을 하지만 그 시장이 작동을 해도 이 기후 위기에 그 진행 속도는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나오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기반의 솔루션들이 시장 기반으로 나면 잘 돌아가도 그것이 정말로 그 기후 위기를 멈추거나 느리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이더라.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시장 기반 솔루션 이런 것들만이 아니고 과학과 기술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서 제시할 수 있는 답이 필요하겠다. 라는 결론이 이르고요. 그래서 그런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을 좀 양축으로 살펴보자면, 아까 그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후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는 크게 감축과 적응으로 본다면 탄소를, 현재 대기 중의 탄소를 없애는 일, 돌리는 일, 그리고 에너지를 혁신적으로 전환하는 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솔루션으로 그것을 실현하는 일, 적응 쪽에서는
환경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좀 더 지능적으로 적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하고 그것이 이제 결국 지구 전체의 회복력을 돌려놓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이제 과학기술을 좀 더 진행시켜 나가야겠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인류 그룹에 맡겨진 조별 과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후 기술을 올해는 12개가 나왔거든요. 그거를 이제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시간을 조금 벌었으니까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찾아냈는지에 대해서 좀 방법 없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계속 나온 얘기지만 올해로 미래유망기술 이 세미나 컨퍼런스가 20년 차라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미래유망기술을 탐색한 지 이제 20년 차이죠. 첫 10년은 많은 분들이 지금도 하고 계시듯이 소수의 전문가 패널의 정성 평가에 의존하는 정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굉장히 통찰 위주로 이제 진행되었지만 시간과 아시다시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전문가를 어떻게 모으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런 편향성과 확장성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몇 년간은 이제 빅데이터 또 그때 붐이 일었었죠. 빅데이터와 이제 AI라고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기반의 어떤 예측 모델을 활용한 정량적 분석을 진행을 해서 시간과 비용의 어떤 절감을 달성하고 좀 더 객관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게 되었지만 좀 더 이 약간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환경적인 맥락이 좀 부족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생성형 AI를 도입을 해서 좀 더 그런 어떤 맥락적인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AI 전문가와 인간이 어떤 정량적인 데이터 분석과 같이 협업해서 함께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방법론을 개발해서 작년에도 활용했고 올해는 좀 더 고도화된 방법으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기술 예측의 특징을 극복하는 것으로서 인간과 AI 협업이라는 그런 저희가 제안을 드린 바 있고요. 작년에 드린 바 있고 그것을 올해 고도화해서 전체 4,234개 기술 분야 중에 그런 여러 프로세스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12개의 미래 기후 대응, 미래 유망 기술을 선정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의 이제 미래 유망 기술 선정 프로세스 특징을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저희가 최근 한 10년 정도 계속 고도화해 온 딥러닝 기반의 딥러닝과 빅데이터 기반의 예측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이제 2번이 좀 특징적인 부분으로 이제 가상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들이 인간 전문가와 대체 혹은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들이 이제 그 기술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것들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그 빅데이터 계량 지표 분석 기반의 그 스코어링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결론적인 결론을 내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저희 방법론 중에 이제 특기할 것들을 이제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는 전 세계 과학기술 전 분야를 대표할 수 있도록 1,400명 규모의 가상 전문가를 이제 구성을 해서 그들이 각각 그 최신 과학기술 논문 기반의 지식 베이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한 다음에 그들에게 인구 통제학적 특성과 성향을 반영하여서 좀 더 그들의 스코어링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 분야, 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이들이 시간과 비용의 제약을 좀 극복하고 약간 효율적으로 수천 건의 기술을 단기간에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전문가에게 그 대응하는 것으로서 그 논문 그 지표 기반의 분석 지표 기반의 어떤 객관적인 스코어링 체계도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 지식이 어떤 발전해 나가는 속도나 지식이 확산해 나가는 속도, 지식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지, 그리고 그 패러다임 바꾸거나 확장해 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미래로 나가는 그 모멘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하는 그런 스코어링을 매겼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평가와 가상 전문가들의 평가와 그 서지 계량 기반의 평가를 4분면으로 분석을 해서 가장 먼저는 전문가도 평가를 많이 하고 지표의 스코어링도 높은 부분을 가장 주목할 기술군으로 일단 설정을 하고 거기에
그동안 딥러닝이나 어떤 지표 분석으로만 찾을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전문가들이 높은 점수를 주었다면 그 기술들은 숨겨진 부서로 명명을 해서 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전문가들의 평가는 좋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확실히 성장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면 기술적 성숙도가 높아서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기술 영역으로서 일부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다 낮을 경우에는 여기는 다 이미 후보군이기 때문에 이미 후보군 안에서는 주목도가 낮지만 앞으로 계속 그 레이더 안에 넣어둘 기술군 정도로 분류를 했고요. 예, 그렇게 저런 지표를 통해서 전체 기술 중에서 4,234개 기술 중에서 상위 241개를 찾아냈고요. 이 기술들은 4,000개 기술을 이제 전체 이제 유사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지도를 만들었을 때 전 분야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성을 잠시 살펴보자면 저희가 요 동일한 방법론들을 이제 많이 계속 동일하지는 않고 그 딥러닝 기반의 예측 방법론들은 지금 벌써 몇 년째 써오고 있는데 그 비슷한 유사한 방법론을 사용해 가지고 했을 때 올해 이제 올해 딥러닝 기반으로 그 후보 1차 후보군으로 걸러진 기술들이 작년 그 전 해보다 매우 그 눈에 띄게 수학 및 컴퓨터 과학 분야의 그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수학 및 컴퓨터 과학이 전체 과학기술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늘 그 미래 성장 예상 기술군으로는 더 늘게 나왔다는 것이 올해 특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딥러닝과 그리고 그 통합 지표를 모두 통과한 241개의 기술군들을 가지고 이제 지도를 그려서 그들을 한번 8가지 대주제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 8가지 대주제는 이제 가장 많고 몰려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AI 기반의 어떤 비전이나 모니터링, 예측 진단, 뭐 사이버 물리학 이쪽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주 큰 부분으로 약간 독립적이지만 바이오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이제 소재 이쪽들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환경이나 아니면 산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 혁신 기술 쪽도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 대분야의 분포는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트렌드를 좀 종합을 하자면 확실히 지능형 시스템의 대분야라고 분류할 수 있는 AI나 어떤 디지털화, 어떤 자율 제어, 최적화 이런 쪽의 기술들이 미래 유망 기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뽑힌 결과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있는 생명과학 대분야는 아무래도 생명과학 단일 기술군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심과 높은 연구 집중도로 하나의 대분야로 선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 같은 경우에는 기술군 하나하나는 그렇게 크지 않은 기술들이지만 그래도 작년, 재작년부터 최근으로 오면서 계속 미래 유망 기술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좋았고요. 이 시트는 크게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올해 주제를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미래 유망 기술이라고 정해지지 않고 그냥 오픈한 주제였다면 미래 유망 기술 탑 10이 아마 요 20개 정도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탑 10을 무조건 순위별로 자르지는 않고 뭔가 정책적인 그런 고려를 좀 하기 때문에 좀 선정이 됐을 경우는 있지만 뭐 암이나 코로나 관련된 어떤 질병 극복이나 그 수명 연장을 관련된 바이오 기술들 그리고 인공지능들 많이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의료와 AI가 통합되는 부분, 통신과 자율주행 그런 쪽들이 주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되고요.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환경 변화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기술들도 상당히 고순위에 나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41개 후보군 중에서 12개 저희가 선정한 거 아직 목록은 안 보여드렸지만 그 12개가 좀 골고루 대분야에 분포해 있는 기술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목록이 나왔습니다. 이 12개의 목록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조별과제 측면에서 핵심 과제 감축과 적응이라는 측면으로 분류를 하면은 감축 분야에서 6가지 기술, 적응 분야에서 6가지 기술
이 정도를 선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술별로 저는 기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주신 전문가들처럼 정말 깊이 있는 설명 이렇게 못 드릴 수 있지만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축 분야의 첫 번째 기술로 광촉매 이종 접합 기반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술 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기술의 개요에 대해서 여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친숙한 매 기술마다 잘 아시는 기술들이 있으실 것만 같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을 이용해서 물 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 이산화탄소 환원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탄소 중립 연료를 합성하고 질소 고정이나 다양한 화학 반응을 구동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기호 기술 그 12개 목록의 특징은 정말 약간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들을 새로이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술도 있습니다 하고 보여드린다기보다는 이렇게 개발된 지는 좀 되었지만 최근에 어떤 높은 요구에 의해서 그 효율성이 높아진다던가 그 완성도가 높아지는 그런 기술들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대기 중에 대기 중에 퍼져 있는 탄소를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그런 측면인 기술이고요.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표 안에 들어있는 논문들은 가장 이 분야에서 가장 최신 그 논문이면서 주요 저널에 실려 있는 주요 국가의 논문들을 가지고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 이제 자연광 하에서 에틸렌이라는 어떤 유용한 연료가 될 수 있는 소재를 인공광합성이라는 어떤 확장된 형태로 구현하는 이런 기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아까 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바이오차 기술인데요. 바이오차가 이제 바이오매스를 활용해가지고 탄소를 안전하게 저도 이제 아까 강의에서 드디어 좀 제대로 잘 이해를 했는데요. 바이오매스로 탄소를 안전하게 이제 가두어 놓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거 나온 지는 오래되었지만 그것들을 이제 좀 더 다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노 바이오차를 이용을 해서 탄소를 고정할 뿐만 아니라 토양 내 중금속들을 성공적으로 고정하고 토양의 미생물 군집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의 어떤 다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그래야 이제 시장이나 어떤 파급 같은 것들이 많아질 테니까 그런 쪽으로서의 어떤 발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태양광 열병합 발전 기술을 더 고효율적으로 하는 기술이 되겠는데요. 이도 이렇게 아주 새로운 신기술들은 이번 목록에는 없지만요. 나노 기술을 접목한 집중형 태양광 시스템으로 태양 에너지를 전기와 열로 동시 생산을 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하이브리드 발전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반사경의 형태를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집광률도 높이고 어떤 나노 입자 강화 상변화 물질 등의 냉각층을 사용을 해서 패널의 과열을 방지하고 폐열을 또한 열전 발전기를 통해 전력으로 전환하는 이런 어떤 하이브리드 시스템 플랫폼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감축의 네 번째 기술로 풍력, 파력,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넓은 비어 있는 영역인 해상에 부유식 플랫폼을 띄워서 풍력 발전과 파력 발전을 결합을 해서 해상에서 안정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이 되겠고요. 이 역시 나온 지는 오래되었지만 여러 가지 좀 제약점이 있어서 상용화가 그렇게 확 퍼지지는 않고 있었지만 여기는 이제 스페인에서 한 연구가 되겠고요. 해상 풍력, 파력,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태양광까지를 결합한 3중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단일 에너지원 대비 생산량을 증대하고 아까도 말씀드리셨던 어떤 그런 변동성 감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저널에 이렇게 실어서 실증 사례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중 기능을 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축의 다섯 번째 주제는
고성능 열 관리용 다기능 에어로젤 소재로 바이오 섬유 기반의 초경량 에어로젤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단열성과 열 반응성을 활용해서 건축의 단열 그리고 건축의 어떤 스마트한 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개발하는 기술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기능 소재를 초경량으로 생산을 하면서 그리고 성능 또한 고단열 성능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술 고도화 수준에서 선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어로젤 경사형 전 나노 구조 섬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존 대비 월등한 열 절연 성능과 인장 인성 특성이 아주 우수한 그런 그런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는 그런 연구들로 이제 연구와 사용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축의 마지막 기술은 지속 가능한 대체육 기술인데요. 이 부분도 옛날부터 많이 나왔죠. 우리 곤충 그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식물성 원료 혹은 원료는 아니더라도 세포 배양 기술들을 통해서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미래 식품 생산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대체 단백질을 생산하는 그런 대체 단백질을 생산해내는 그런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한축으로 식물성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미생물 기반의 어떤 생산이 가능할 수도 있고 동물 세포를 어떤 구조에서 생산하느냐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아예 곤충 단백질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개발이 되어서 결국은 이제 축산업이 발생하는 많은 온실가스들을 감축하는 저감하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여태까지 6가지가 이제 감축과 관련된 기술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중요한 적응, 기후 위기는 계속 진행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이를 관리하고 적응해 갈 것인가에 대한 그 조별과제 도구로서 6가지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중 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한 딥러닝 기반 컴퓨터 비전 기술인데요. 딥러닝 기반 컴퓨터 비전 분석을 통해서 수중 생물종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분류하고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해양 환경 보전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기술 자체는 어떤 자율주행이나 이런 데서 쓰이는 기술들이 해양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해양 생물이라던가 아니면 해양에서 버틸 수 있는 소재라던가 어떤 구조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이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하이브리드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연구들은 이제 물고기의 감각 기관을 모방을 해서 3D 나노 프린팅으로 그 광학 섬유 기반의 센서를 제작을 해서 수중에서 여러 가지 그 신호들을 감지를 하고 그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수중 생태계를 모니터링하고 그를 계속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렇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적응이 또 역시 모니터링 쪽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를 대응하는 가뭄 모니터링과 예측 기술이라고 최근에 아주 최근에 어떤 날씨 변화조차 단기간의 날씨 변화조차 굉장히 급속도로 바뀌는 것들이 이제 우리 관동지방의 어떤 가뭄이 왔다가 갑자기 한 달 동안 비가 내렸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분석이 되고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다층적인 가뭄 지표 분석과 AI 예측 모델을 통해서 예전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어떤 완속 가뭄이 아니라 급속히 일어나는 급속 가뭄과 복합 극한 기후 현상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가뭄 관리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따른 전 세계 가뭄 양상이 급속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떤 약간 전 지구적인 규모로 모니터링하고 이로부터 이제 인사이트를 얻고 이로부터 이제 다른 기술 응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지구적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어떤 저런 위성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 기반으로 작물의 어떤 가뭄 스트레스를 식별을 하고 그것들을 분석을 해서 단백질 신호를 분석을 해서 가뭄 스트레스 반응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적응의 세 번째 기술로는 고효율 유수분 분리 및 폐수 처리형 다기능 멤브레인 기술이죠. 예, 이거는 이제 나노 소재 기반으로 고성능 멤브레인을 통해서 오일을 분리하고 중금속을 제거하고 오염 방지 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수처리 기술이다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약간 그 최근에 설명할 수 있는 연구로는 희생막이라는 그 막을 만들어서 오염된 표면층 자체를 물리적으로 제거하고 재생하는 어떤 능동적 패러다임으로 어떤 막 하나를 그 오염 물질에게 완전히 맡겨서 그 오염 물질을 다 흡수하고 그 막을 뜯어내면 깨끗한 소재가 남는 그런 기술 쪽으로 기술이 발전, 그 기술 개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식물 성장 증진 및 스트레스 내성 향상을 위한 유익 미생물 기술인데요. 식물과 미생물의 상호작용을 통한 식물의 성장 촉진, 병해충 방제, 환경 스트레스 내성 향상을 실현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다 지금 몇 가지 기술들은 이제 적응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자연 기반의 해법 관련된 기술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이제 토양 미생물이 식물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오래 진화 과정에서 스트레스 환경에 적응해 왔던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토양과 식물의 미생물과 식물의 공생을 통해 식물의 어떤 그런 그 기후 변화,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높이는 촉진자로서 미생물을 활용하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생물이라는 측면에서 또 연결되는 기술들은 그 탄소를 아까 포집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된 것으로 이제 미생물이 탄소를 포집하는 그런 영역으로서 이 미생물 관련된 그 기술들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네이처에도 인공 부유섬 아래 그 인공 부유섬을 가공을 해서 그걸로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그 인공 부유섬 아래서 자라나는 미생물들이 호수 환경 전체를 약간 탄소 흡수원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네이처에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11번째 기술로 이제 적응의 5번째 기술이죠. 도시의 홍수 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녹색, 회색 배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독 이제 하이브리드형 기술이 많은데요. AI 기반의 예측 모델과 투수성 콘크리트, 식생 시설 등의 녹색 인프라, 그리고 회색 배수망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통합을 해서 도시의 홍수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스마트 배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어떤 플랫폼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도시 전체의 홍수 관리이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과 현재 이제 고도화된 AI 통합 제어 예측 기능이 일단 적용이 되겠죠. 그것과 이제 AI 기반으로 도시 전체의 녹색 인프라를 설계하고 배치하고 운영하는 것들을 통합해서 도시의 어떤 그 물 자원과 물로 인한 피해, 물에 대한 공급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 쪽으로 이 부분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적응 기술의 마지막입니다. 위성 원격 탐사 기반 글로벌 식생 및 토지 피복 모니터링 기술이 되겠는데요. 위성 데이터, 위성에서 이제 글로벌 그 표면, 지구 표면을 바라보는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을 해서 전 지구적인 식생 변화와 토지 피복 작물 패턴 변화를 실시간으로 좀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 변화 대응 기술이 되겠고요. 이제 뭐 간단하게 말하면 우주에서 지구 생태계를 실시간 추적을 하고 모니터링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 지구의 어떤 식생 분포를 매핑하고 그 기후 토양 광합성의 관계를 규명하고 뭐 기후 변동성이나 어떤 대규모 데이터 처리들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 어떤 앞으로 이제 그 글로벌 식생이나 피복 그 관점에서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갈까를 연구하는 그쪽 플랫폼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숨가쁘게 제 12가지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쪽 기술들은 예전에 이제 AI 이후의 시대를 말할 때처럼 좀 더 이렇게 뭔가 되게 매력적인 그런 어떤 핫한 요새 키워드들은 감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후
기후 전환이라는 거는 어떤 탐소의 감축과 적용을 넘어서 어떤 에너지와 도시, 농업, 해양 이런 지구 시스템을 좀 더 통합적으로 재설계하고 혁신을 실행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전환에 이제 우리 전 지구인들이 조별 과제로서 참여를 하고 과학기술과 이 산업 분야에서 종사하는 우리들은 그 조별 과제의 조언으로서 어떤 단편적인 대응이 아닌 전체 시스템 구조적인 혁신과 협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들을 좀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트렌드를 오늘 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김소영 미래기술 분석센터 센터장님께서